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카 임 대표입니다. 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팔 입었잖아요. 근데 와, 이 민들레 밭이 와 어마어마하다. 여름이야, 여름 맞죠? 이게 민들레 이거 잎 있잖아. 너물로 해도 진짜 맛있거든. 근데 이게 낮과 밤이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유의해야 돼. 나도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갖고 고생 좀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건강 유의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임 대표에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임 대표 너 다린치하고 예전에 무슨 원한의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정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저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 가인 점검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반성은 안 하고 저한테 고소를 매겼죠. 그리고 저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달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임 대표가 왜 자꾸 이런 거를 언급하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가 뭡니까? 자동차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차량을 검수한다, 점검한다, 정비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측에서는요, 자기가 자동차 전문 평가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떠벌립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기자에게도 국토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동차 전문 평가사라는 사단법인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은 책 5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PC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허접한 자격증으로 차량을 검수했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뭐냐? 일단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겠죠? 자동차 전비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서는 진단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진단평가사와 튜닝사, 이 딱 두 가지의 자격증만 국토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그 나머지 사단법인 자격증은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자격증 뿌리는 거죠. 뭐 자동차 최고 평가사, 저도 자격증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책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책팔이 하면서 그런 자격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격증일 뿐이지 전문적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얘기죠. 튜닝사와 진단평가사, 국가기술 자격증도 아닌 정말 허접한 민간 자격증 갖고 차량을 검수하는 척,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광고하듯이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한테 기망을 한 거죠. 자기가 무슨 달인 마냥, 전문 평가사 마냥. 근데 그 친구는 사단법인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자격증 축도 못 깁니다. 자,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요, 기자와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의 대화 녹취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만 이렇게 흥분해서, 저만 이렇게 화가 나서 그 달인을 디스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김필수 교수님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교수님이시고요. 그분께서도 그런 자격증은 쓰레기 자격증이다, 그런 자격증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아마 5월 정도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영상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꼭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잘 계시죠?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제가 전화도 종종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 별 말씀 없어요. 바쁘시죠? 뭐, 그렇습니다. 다름아니라 교수님, 예. 좀 여쭤볼 때가 교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예. 저희가 그 자동차 정비 자격증 있잖아요. 네. 그 정비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증이잖아요. 국가 자격증도 있고, 일단 정비 쪽은 국가 자격만 있는 거고, 다른 자동차 관련 자격증, 민간 자격증도 있는데, 허술한 것들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고, 제대로 된 것들도 있으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국가 자격증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정비 기능사라든지 산업기사, 기사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돼 있는 구조고, 그래서 그런 거 따놓게 되면은 실력 인정도 받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민간 자격증은 선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제가 그 민간 자격증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 여기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알고 있어요. 거기 이름만 있는데요. 이름만 사단법인 몇십 년 써먹는 데예요. 거기 이름을 가지고 뭐 회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한 6, 7년 전에도. 그게 공중에 떠 있는 이름이에요. 중앙정부 뭐 산업통상자원부일 텐데 예, 소관기관이 이런 데서 사단법인이 문제가 되면은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누가 그 이름을 갖고 뭐 써먹는다든지 회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 이름을 갖고 내세우는 자격증은 믿지 말아야 되고, 단체도 허술하고 실질적인 단체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데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자동차 전문 평가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하고 이걸 내세우고 이제 뭐 검수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자기는 경비 자격증이 없으니까 다른 공업사를 연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은 믿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믿지 못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국내 자동차 관련 쪽은 국가 자격증은 뭐 당연히 수준이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높고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민간 자격증 중에서는 쓸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진단 평가사라고 한국 자동차 진단 보증 협회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거는 국토교통부 공인 자격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튜닝사가 있어요. 튜닝사는 인증을 받지는 않았는데 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한데 아마 이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또 향후 국가 자격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들이에요. 예, 그러나 다른 일반 자동차 관련 자격증은 믿을 수 있는 아직 수면 위로 제대로 된 민간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관련해서는 제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진단평가사 같은 거는 거의 20년 됐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국가 자격증으로 바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 과정에. 그래서 아마 지금 9,000명, 10,000명으로 가고 있는데 국토부 유일한 자격증 인증제고, 다른 자격증에 대한 것들은 이 신뢰성이라든지 합리적인 부분들, 뭐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검수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 어떤 기준을 갖고 또는 이제 법적에서 이 용어 한두 개를 따가지고 괜히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양, 또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이런 법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질이 시행도 못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몰아붙이는, 그러면서 이 자격증이 그 역할을 한다. 수수료 달라. 또 자격증 시험 보면은 너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민간 자격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부가 제대로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도 없는 각 분야별로는 엄청난 민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이 속은 사람들도 워낙 많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책자 구입이나 교육비에서 수백만 원씩 쓴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자격증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옥석을 괜히 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지금 어떤 취재를 하고 있냐면 그 인천의 그 자동차 정비의 달인이라고 달인이라고 모르겠어요. 네, 못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분 아들이 달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달인 자격도 아니고. 그 달인 저거 SBS 뭐 생활 달인 이런 거 나온 사람들만. 맞아요. 네. 그 별별 사람 다 한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람들 끌어 모아서 이 자기가 검수랍시고 하고 검수비를 받고. 그거 자체가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국가 자격증을 따거나 국가 인증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에 현혹돼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돼요.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주변에 여기저기 알아봐서 아예 개입을 안 한다든지 거기에 유혹이 돼서 손해보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죠. 뭐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국가 자격증,
네. 그다음에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동차 튜닝사, 아마 그 정도만 민간 자격증 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사실 인정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협회를 10개 회장 맡고 있지만은 자동차에 돌아가는 거 모빌리티 관련 제가 다 알잖아요. 네. 자격증 뭐가 있다는 걸 되게 다 알죠. 또 저한테 접촉이 다 오죠. 그렇죠. 애프터마켓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정부 해당 부서 공인 자격이 돼야 돼요. 공인. 그러니까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이런 데 공인이 돼야 됩니다. 진단평가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진단보증협회가 관리하고 자격은 국가자격증 관리감독을 받는 거죠. 국가에. 다른 데는 믿을 수 있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이름만 있는 거 있죠. 사단법이 남아있는 그 이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잘 봐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옥석 가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언론에서 그런 것들 내서 네. 피해나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 자꾸 경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 피해 사람들 만나고 뭐 며칠 동안 취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니, 자격증도 아니고 아닌데 뭘 가지고 믿어요. 그 방송에 나온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왜 믿죠, 그걸?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봐야 되지, 개인이 손해보지 않게끔 제대로 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리는 게 또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연락 주세요. 네. 좀 도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너무 잘 쓰시고 네. 고생하시네요. 마무리 잘하세요. 요 네, 감사합니다. 네.